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선에 북한군이 얼마 전에 6명이 죽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우크라이나 공격에 의해서요. 자, 그런데 그걸 일부 언론들은 그걸 갖다가 마치 이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이나 미사일을 보냈기 때문에 기술 지원 병력이 전사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북한의 최대의 비즈니스가요, 외국에 노동자 파견하여서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북한이 러시아의 노동자가 아니라 북한군이 지금 수백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북한에 남아도는 이 군사 병력들을 러시아로 보내가지고 지금 돈벌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10,000명이 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지금 보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자,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 동맹을 강화시키고 엊그제 북한의 무인기 협박에 대해서 러시아가 북한을 그런 식으로 압박하면 우리는 북한의 편에 서서 같이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북한은 지금 무기 지원 관계 또 군사적 병력 지원 관계 그야말로 한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을 러시아의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 망해라, 젤렌스키 죽어라, 그래서 러시아가 빨리 우크라이나 땅 점령하고 끝내라, 한국에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전직 공무원조차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교수, 유튜버, 좀 배운 인간들까지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 편을 드는 것들은 저는 반역자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와 병력으로 하나가 되고 외부 대응에서도 둘이가 동맹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데 러시아 편을 든다라, 이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보수 우파라는 것들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러시아가요, 지금 극동지역, 그러니까 북한과 연계된 이 연해주 그런 일대에서 10,000명 이상의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몽고 등과 관련되는 브라트인들이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선에 많이 동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 사람과 몽고 사람은 거의 외모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들을 갖다가 브라트인 군복이나 이런 걸 입혀가지고 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대규모 투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극동 러시아 연해주 등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북한군은 이제 거기서 한 몇 주의 훈련을 받고 곧바로 우크라이나 국경 전선으로 투입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군은 계속 병력을 보내서 순환 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언론은 이미 러시아군이 제1공수 돌격 여단 내에 북한군으로 편성된 특별 브라트 연대대를 편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정 인원이 3,000명이고 이들이 쿠르스크 반격과 또 수지, 북쪽 우크라이나 전선 북쪽 수지 지역 인근에 배치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브란스크 쿠르스크, 즉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러시아 지역에서 북한군 병사 18명이 탈영을 했고 러시아군이 이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추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요. 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것을 이미 정보기관이 확인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북한이 러시아로 무기를 이전한 것뿐만 아니라 병력 이동도 보냈다. 이들은 전쟁에서 죽은 러시아 사람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러시아 편을 들며 우크라이나 전선에 참여한 최초의 국가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범죄자 연합의 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근거에는 북한의 김정은과 푸틴이 올해 6월 19일 날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둘이서 양국 간 군사 원조를 포함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을 맺었지요. 그 내용 사조에 보면 쌍방 중 어느 일방이 한 국가 또는 여러 국가에서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이 유엔 헌장 제51조와 북한법 러시아법에 의해서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기, 파병까지도 그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최고 단계의 군사 동맹을 둘이서 결성했다는 거예요. 요즘 중국이 한국에 접촉을 하고 북한에 대한 입장을 조금 바꾼다 하고 다시 우호적인 행태로 나오고 시진핑이 곧 방한할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은 이 북한과 러시아의 이 군사 동맹을 보면서 중국이 지금 따돌림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내로 지금 공격에 들어간 부분을 가지고 이들이 포괄적 전략적 동맹이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북한이 지금 파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일부 지역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서 뺏기고 전쟁 상태에 처해서 이걸 돕기 위해서 북한군이 참전한다.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자기들이 외부 군대를 끌어들인다는 국제적 비판을 의식해서 북한이라는 게 세계의 사고뭉치인데 그걸 끌어들여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는 부분은 매우 충격적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부인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미 러시아 본토 내에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이동시켜서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기술자를 보내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기술자 그 군사 고문단 정도면요. 옛날에 북한이요. 아프리카나 뭐 이 아시아 지역에 군사 고문단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 군사 고문단은 수십 명, 수백 명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건 군사 고문단이 아니라 파병을 했고 실제 지금 18명이 탈영을 해서 러시아군이 그들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하면 세계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들을 잡아서 지금 없애려고 러시아군이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한편으로 명분은 군사 동맹하고 실제로는 북한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전선에 투입되는 북한군이 받게 될 돈은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 달에 뭐 한 4,500만 원 될 거예요. 10,000명을 투입하면 그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북한군이 실제로 그 병사들에게는 눈꽃만큼 주고 나머지는 북한 김정은이가 챙길 건데 지금 이걸 갖다가 일종의 지금 엄청난 돈벌이로 하고 있고 러시아는 지금 65만 명이 전사하거나 이 전상을 입었어요. 자, 병력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형수 그리고 범죄자들까지 투입하고 있는 마당에 지금 이런 식으로 북한에서 10,000여 명 이상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급받게 된다면 징집에 부담을 들게 되죠. 서로가 이해관계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장기간 동원되어서 사기가 떨어지고 막 도망가고 있는 나이 많은 러시아 예비군들을 귀향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북한이 올 초에 돈바스 지역에 지금 전쟁으로 파괴된 러시아가 지배하는 우크라이나 영역에 원래 그 돈바스가 공업지대죠. 자, 거기에 원래 도네츠크가 유명한 공업지역입니다. 여기에 이제 북한군 노동자 기술자들이 투입되어서 그 공장 수리 등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미국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백악관 NSC에서 이 브리핑을 했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북러 관계가 굉장히 밀접해진 것으로 보고요. 자, 하루에 1200에서 1000명 정도로 사상자가 나오는 역사적인 수준의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지금 병력 손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와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하고 있고 한국의 국정원이나 국방부도 사실상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투입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10,000명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수만 명을 김정은이가 러시아로 보낼 거예요. 실제 뭐 김정은이가 한 명당 한 4,500만 원 받는다면 그 중에서 뭐 우리 너희들한테 한 50만 원 주겠다 해도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을 지경에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북한군을 갖다가 그 돈으로 회유해서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이 가져가지만요. 전체 한 10%만 줘도 좋다고 할 겁니다. 지금 북한이요. 중동 지역의 그 UAE나 뭐 카타르 이런데 엄청난 노동자, 수만 명의 노동자를 보내서 그중에 많이 죽고 도망도 가고 했죠. 그래서 그런 짓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라고 하면 그 이 페이가 얼마나 북한 입장에서는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10,000명을 보냈다가 또 병력이 손실되면 또 추가로 보내고 하면서 계속 할 거다. 자, 이렇다면 북한과 러시아는요.
완전히 한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군사 동맹을 완결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시간 이후에요. 한국에서요, 러시아를 찬양하는 것들은 이 정부가요, 국정원이 그건 반역자로 다스려야 됩니다. 자,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었으면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동맹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방이 다 우크라이나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삐뚤어진 일부 한국 국민들, 이 좌파들도 그렇고요, 거부들도 일부 그렇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통제해야 된다고 봐요.